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업체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이제 늦은 오후 시간이 됐네요. 한번 장도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전달 드릴게요. 오늘 오후에는 좀 빠질 듯 하면서 다 갈아가다가 늦은 시간에 또 올라갔습니다. 낙폭을 이제 줄였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다행스럽게도 2547.68 0.02%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막판에 올라가네요. 0.86% 올라서 914.18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코스닥 힘 좋네요. 기관 애들이 1280억 정도 매수했고 개인과 외인들은 좀 팔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3.46% 올랐네요. 막판에 올랐고 에코프로도 한 1.45% 올랐고요. 셀트리온헬스케어, 포스코디엑스도 3% 올랐네요.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11.58%, JYP 2.1, HLB 1.2, 파라비스 1.3, SM 0.6 해가지고 코스닥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또 전달하도록 할게요.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9만전자 간다고 하더니 도대체 이게 뭔 날벼락이냐. 7만전자에서 까딱까딱 하고 있고 순간적으로 깨져서 6만전자 갔다가 다시 또 7만전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뭐 줄 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네요. 보니까 야,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쉽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막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이게 수익을 내주면 좋겠죠.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마세요. 지금 당장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냥 느긋한 마음으로 모아간다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삼성전자 뭐 9만전자 언제쯤엔 가긴 가겠죠. 가는데 정확한 시간을 뭐 딱 찍어가지고 말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합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주가가 호재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치고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8월이죠. 8월 내내 뭐 6만원대 머물다가 이제 9월달 들어서 이제 7만원대로 올라섰는데 하지만 다시 6만전자로 회귀가 가시화되다 보니 투자자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지난 7일 삼성전자 주가는 7만400원에 마감을 했어요. 7만400원 마감을 했는데 7만전자를 겨우 지켰습니다. 전일 대비 0.14% 하락을 해서 7만3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장중에 한때 7만원을 하회하기도 했죠. 주가는 9월 1일 7만 1,000원으로 약 한 달 만에 7만원대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정권에 들지 못하고 아주 비리비리하게 정신 못 차리고 행보를 했어요. 특히 삼성은 외국인의 이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사랑이 아직까지는 끊기지는 않고 있다. 끊기지 않고 있고 이달 들어서 1일부터 7일까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한 1조 한 752억 정도 넘게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 이 개인이야, 개인. 이 개인이 문제니다. 개인이 문제인데 같은 기간 개미들은 9,708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어요. 순매도를 했고 이게 주가가 7만원 선에 달하면은 차익 매물이 나와요. 나오면서 하락세를 탑니다. 다시 또 6만원대로 내려가면은 또 매수세가 몰려서 다시 7만원 언저리에서 이제 소폭 등락을 합니다. 소폭 등락을 하면서 아슬아슬한 그런 형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할 호재는 있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챗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가 이용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 있죠. GPU. 이 GPU에 들어가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있는데 이거를 납품하기로 했다.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납품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소식 때문에 좀 슈팅 한번 했죠. 앞서 삼성전자가 12나노급 32기가비트 그 DDR5 D램인데요. 이 D램을 개발했다고 공개한 점도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이고 이 기가비트는
D램의 그 단일 칩 기준으로 역대 최대 용량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 용량이다. 그 신제품은 연내 양산될 계획이다. 그래서 고용량 D램 제품은 AI 서버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적의 전망치도 개선이 됐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추정한 삼성의 올해 영업이익은 8조 6,445억이에요. 1개월 전이죠. 전망치가 8조 4,689억보다도 증가를 했어요. 삼성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6개월 전에 16조 5,813억에서 3개월 전 9조 5,985억, 1개월 전 8조 원대로 이제 낮아지다 다시 이제 상향 조정이 된 겁니다. 삼성의 그 23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7조 1천억에서 이제 8조 4천억대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 대부분의 반도체 중소형 업체의 그런 실적 저점이 이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죠. 실적 개선 가시성이 뚜렷한 그 반도체 대형주로서의 그런 수급 집중 현상이 예상된다고 이제 평가를 한 거죠. 증권가에서도 여러분 구만전자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증권가에서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바라본 삼성의 목표 주가는 지난 7일 기준 91,364원입니다. 91,364원이고, 삼성이 HBM 일괄 공급 턴키, 하여튼 이것이 가능한 2.5D 첨단 패키징이죠. 이 생산 능력을 내년에는 한 2배 이상 증설할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는 HBM 턴키 효과로 점유율이 이제 확대돼가지고 단기에 8만 원대 안착이 가능할 거다, 그렇게 예상된다고 언급을 합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이제 주식시장 전반을 둘러싼 그런 투자 심리는 불확실성이 이제 지배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반격이 당장 풍선 효과적으로 시장 전반에 추세적인 상승으로 그 확산되기는 무리라고 하는데,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과 중국의 실물 경기 그 장기 부진에 근거한 중립 이하의 그 신흥시장 투자 심리 환경은 여전하다고 하죠. 최근에 1년의 삼성전자 반등은 AI 그리고 HBM 종전 주도주였던 하이닉스와의 단기 트레이딩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황이 또 여러 가지 꼬이기 또 시작하더라고요. 오를 듯 하면 떨어지고, 또 떨어질 듯 하면 또 올려놓고, 그렇습니다. 많이 오르지도 않고 또 많이 떨어지다가 또 올라요. 또 올라가지고 거의 보합권에서 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줄타기 좀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